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마찬가지죠. DDL을. 정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정의어.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DDL에 대한 뭐가 있죠? DDL에는 명령어가 그렇죠. create, 네, alter,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구조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을 한다라는 거고, 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은 뭐예요? DCL이 되죠. 제어. DCL, 제어. C가 컨트롤, 제어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그랜트, 네, 그 다음에 리보크, 그죠? 권한을 설정, 권한을 취소. 이게 제어 2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제 다 정의어에 관련된 거죠. 다음 문제 보세요. 테이블 구조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에 관련된 거죠. 테이블 전체에 대한 구조 변경. create, alter, drop 중에서 create는 처음에 만들 때 쓰는 거죠. 예, drop은 삭제할 때 쓰는 거죠. alter는 변경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테이블을 딱 구성을 했는데 이름하고 네, 국어로만 구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네, 이름 국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학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럴 때 이제 alter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DDL에 해당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DDL, 그죠? create, alter, drop이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해서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having은 없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select, count. 네, 그러니까 개수를 세라 그거죠. 개수를 표현하시오. 자, from 네, student. 자,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개수를 이제 표시하십시오라는 거고. 네. 네, 그룹에 뭐별로 할 거냐면 디파트먼트, 네, 과목별로 네, 그룹화 시키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컴퓨터라는 과목은 2개, 그죠? 피직 2개, 그다음 매스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단에 having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출력 결과, 이것에 대한 출력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개수만 표시해라 그거죠. 네, 디파트먼트별로 그룹화 시켜가지고 개수만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2개, 2개, 3개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having은 그룹에 관련된 조건이죠. 네, having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룹의 짝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룹 없이 having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룹에서만 주는 조건이 될 수가 있죠. 네, 나온 글자가 2보다 큰 것만 기술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표시 안 되고 얘 표시 안 되고 화면에는 뭐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3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네. 자, 7번이 되는군요. 자, 영문과가 50명이고요. 그 다음에 법학과가
아이고 100명이나 되네요. 100명. 자, 수학과 네, 50명이군요. 이렇게 학생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튜플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각각의 학생 수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번을 한번 잘 해석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select dpt 학과죠. 학과를 표시하십시오. 네, from 네, student. 네, 지금 SQL 명령어에 있어서 select from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select from 뒤에는 테이블 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select 검색하시오. 자, 이거는 화면에 표시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select 화면에 표시하시오. 그렇죠? 네. 그러면 테이블에서 속성 dpt를 표시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지금 학과만 표시하세요. 그러죠? 영문, 영문, 영문. 이게 몇 개 나와요? 50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법학, 법학, 법학. 100개 나오겠죠? 또 수학 해가지고 또 수학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총 200개가 나요? 200개가 나올 것이다. 개수만 지금 물어봤으니까 200개의 튜플이 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번에는 20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장하고 똑같죠. 예, 컴퓨터라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텐데 다시 써야 되는 거죠. select하고 네, 네, disting이 붙었습니다. pt 하고 나서 from student.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뭐가 다른 건 똑같은데 disting이 들어가죠. 이 말은 뭐죠? 중복을 제거하시오. 그죠? 네.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dpt를 표시를 하는데 중복은 제거해서 표시하십시오. 영문 나오는데 영문 하나만 표시되겠죠? 법학 나오는데 하나만 표시되겠죠? 네. 그죠? 수학인데 하나만 표시되겠죠? 그러니까 총 몇 개만 표시되는 거예요? 3개만 표시가 된다. 그거죠. 3개. 네. 그래서 니은번은 3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select 검색을 해주시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name입니다. name이라는 속성을 표시를 해주시오. 라는 겁니다. 이건 속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rom 뒤죠. 네,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입니다.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그죠? 이거 student는 테이블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where는 조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조건에 만족한 것만 표시를 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dpt가 학과가 영문학과인 것만 표시를 해주시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영문학과의 학생들만 이름만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럼 영문학과 학생들이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죠. 그래서 50명의 학생들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50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네, 8번 문제죠. 자, 8번 문제에서요. 네, select from인데 한번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select from where 조건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화면에 표시할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네, 모든 속성을 표시를 해주시오.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표시하세요 라는 뜻이고 여기가 급여가 붙었죠? 급여는 뭐라는 소리예요? 테이블이다. 테이블 이름이 급여다라는 거죠. 급여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표시를 해라. 자, where 뒤에 조건이 붙어겠는데 조건이 뭐냐면 부서명이 총무과인 거. 네,
부서명이 총무과인 것들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order. 자, order by. 이게 뭐죠? order by. 정렬을 시켜서 보여주시오라는 거죠. order by. 자, 근데 정렬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죠. 네. 그러면 ASC. 이게 뭐죠? 오름차순으로 나이로 오름차순을 하시오. 1차로. 네, 나이가 동일하면은 그 다음에는 봉급. 네, 월급. DESC. DESC는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표시를 해라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있는데요. 네, 오름차순은 이제 작은 값부터 쓰는 거죠. 네, 작은 것부터.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내림차순 DSC를 쓰는 경우는 높은 점수부터. 더 쓰는 거죠. 네. 그래서 1에서부터 100. 얘는 100에서부터 1.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는 order by에서 ASC를 쓰는 거고 내림차순일 때는 DSC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 오름차순, 봉급, 내림차순.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입니다. 예, 기본키다 그거죠. 학생 테이블의 학번, 이게 기본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각의 기본 학생 테이블의 학과 번호는 외래키다. 학생 테이블의 학과 번호, 얘가 지금 외래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얘가 주가 되는 거죠. 얘는 저쪽에 없는 것은 참조할 수 없는 거죠. 있는 것만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 2, 3, 4가 있다 그거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것만 참조할 수 있으니까 얘는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만 되는 거예요? 1, 2, 3, 4가 돼야 된다. 있는 것, 저쪽에 있는 것만 참조할 수가 있다 그죠. 얘는 여기다 얘는 5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요. 네, 그죠? 얘가 5를 추가한 다음에 얘는 5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얘는 저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래키가. 자, 그걸 생각을 하고요. 1번 보세요. 업데이트 학과 번호는 5, where 학과명은 컴퓨터 공학과 그랬습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자, 업데이트, 갱신하겠습니다. 그거 업데이트에 들어오는 이게 뭐요? 셋이죠. 네, 전치사 생각해 주면 되세요. 자, 그래서 네, 학과라는 속성을 수정하겠다 그죠? 학과 번호는 5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자,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를 5로 수정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수정하게 될 거죠. 어떤 사람을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과인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과 테이블을 보세요. 여기가 되는 거죠. 학과명에 컴공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네요. 네, 컴공. 이것에 학과 번호 얘를 5로 수정하겠다 그죠. 중복이 기본키니까 중복만 안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떠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얘가 5가 돼도 되고 6이 돼도 되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 되죠. 중복만 안 일어나면 돼요.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도 똑같이 업데이트 학과 여기가 뭐가 들어왔냐면 학과 번호를 3으로 수정하겠다 그랬습니다. 할게요. 예, 뒤에는 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 학과명이 컴공인데 얘를 3으로 수정하겠다 그랬어요. 얘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학과 번호는 기본키잖아요. 기본키는 어떤 경우에도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번에서는 이제 자, 업데이트 하고 나서 여기가 학생이 들어왔죠. 네, 학생 테이블에서 뭔가 수정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했냐면 set 자, 학과 번호를 5로 수정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학과는 1, 2, 3, 4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에 5를 수정하겠다 그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다라는 거죠. 네,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는 저쪽에 있는 거인 1, 2, 3, 4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업데이트 학생 셋 학번이죠. 이번에는 학번을 수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학번을 103으로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는 기본키가 지금 학번이죠. 이미 103이 강태공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수정하면 안 되겠죠. 네,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미 103이 존재하는데 또 103으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안 되겠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번이군요. 네, 됐죠?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요약지 20쪽 보세요. 네, create, alter, drop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조작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select였는데, insert 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into가 붙어요. insert into예요. 네, delete from이죠. 네, update set where예요. update 뒤에 테이블명, 네, set 뒤에 속성, where 뒤에 조건. 다음에 select from where를 보세요. 네. 자, select 속성명, from 뒤에 테이블명, where 뒤에 조건명. 됐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order by, 정렬할 거, ASC, DSC 쓰는 거. 그 다음에 group by, 그룹화 할 것. having은 그룹화에 대한 조건입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관계대수가 나오는데요. 관계대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네, 관계대수도 23쪽을 한번 보세요. 요약집 23쪽. 네. 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인데요.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네, 차집합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빼는 거. R에서 S를 빼는 거 24쪽을 보세요. 네. R에서 S를 제거하는 거죠. R이라는 테이블을 두고 S에 들어간 걸 제거했더니 뭐가 있어요? 100번 정수연만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남겨진 R의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200과 300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표시하는 게 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select 연산이 있죠. select. 네.
그래서 관계대수에서 select는 우리가 시그마로 표시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죠? 투플에 대한 조건이죠. 이런 학생 조건에 만족하는 투플들을 표시하십시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로 표시하는 프로젝트는 속성에 대한 조건이 되죠. 속성. 네. 만약에 파이하고 과목, 점수 그러면 과목이라는 속성과 점수라는 속성만 표시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인 속성, 조인 속성. 조인은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디비전은 이제 우리가 나누기, 똑같이 나누기로 표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누기를 조금 유심히 조금 더 보세요. 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6쪽을 보세요. 네. 그것만 이해하면 이제 나누기에 대한 것만 이제 조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주문 내역이 있습니다. 네,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주문 내역 나누기 제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속성을 빼버리는 거죠. 네, 주문 고객 제품 이름 제조업체예요. 얘가. 네, 주문 고객이 있고, 네, 제품 이름이 있고, 제조업체가 있다 그거죠. 네, 근데 이제 제품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품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뭐 표시가 되어 있냐면 우동과 만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한 결과는 일단 속성은 뭐뭐 나와요? 네, 주문 고객하고요. 네, 제품 이름 빠져야 된다 그거죠. 제품 이름 빼버리고 뭐가 나와요? 제조업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속성은 일단 빼라라는 거죠. 속성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할 거는 뭐냐. 우동과 만두가 다 들어간 걸 찾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동과 만두가 다 들어간 걸 찾아보세요. 주문 고객 중에서 AA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주문 고객 AAA가 제조업체는 한양이군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제가 쓸 동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네, 거기 문제가 그죠? 네, 10번 문제. 엄청 길죠? 네, 해설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테이블이 이렇게 3개가 주어졌습니다. 네, 카디날리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거는 가장 안쪽에 있는 가로죠. 네,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가로를 한번 처리해 볼게요. 네, 정책이라는 테이블과 조인을 하시오. 뭐를 중심으로 하시오 그랬냐면 제한자. 정책 테이블에 있는 제한자와 직원 테이블에 있는 직원 번호가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하시오라는 거죠. 제일 먼저 처리할 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책과 직원을 조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죠. 그럼 정책을 먼저 써야죠. 네. 이렇게요. 네. 그럼 정책 테이블이 지금 다 들어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네. 여기가 이제 정책 번호가 되는 것이고, 네. 정책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제한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한자가 지금, 네. 40, 20, 10, 10, 20. 자, 이렇게 들어오겠군요. 나머지 다 써지겠죠? 자, 이 테이블에다가 직원의 직원 번호, 여기 있죠. 직원의 직원 번호를 맞추는 거죠. 조인하는 거니까 이제 속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테이블에 이름이 들어오고 다음에 여기에 부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추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40에 맞는 이름을 찾는 거죠. 40의 이름은 최군요. 네, 거기에 부서가 C30이군요. 자, 20에 맞는 것은 2군요. 거기에 A10이군요. 네. 10에 맞는 이름이 김이군요. 거기에 부서가 B20이군요. 자, 20에 맞는 건 2군요. 네, A10이군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가로죠. 이것의 결과에다가 앞에 있는 연산자가 이제 파이죠. 파이에서 이제 뭐만 가져오시오 그랬냐면 정책명과 네, 이름과 부서 3개만 추출을 하시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네, 정책명, 이름, 부서만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정책명이 오고 이름이 오고 부서가 오겠군요. 라는 거죠. 네. 정책명, 이름, 부서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C30, 네. 부서만 제가 쓸게요. B20, 자, B20, A10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그럼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다음 앞에는 연산이 뭐냐면 그거하고 부서라는 테이블과 조인을 하겠다. 그죠? 부서 번호는 부서 그랬습니다. 네. 이제 부서 테이블이 뭐냐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거하고 조인을 하십시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예. 지금 부서가 오고 부서 번호는 여기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부서명이 이제 조인하니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30에 해당된 게 뭐냐면 총무과, 그죠? 기획과, 인사과, 예, 기획과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됐죠? 자, 그 앞에 이제 뭐가 붙었어요? 자, 파이의 이름과, 그죠? 부서명과 그 다음에 정책명만 추출하시오. 그러니까 이름하고 예, 부서명하고 정책명 이거 3개만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럼 카디날리티라는 게 뭐예요? 투플의 개수를 말하를 하십시오. 그랬죠? 그럼 투플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네. 자, 릴레이션 R의 차수가 3입니다. 그럼 차수가 3이고 카디날리티가 3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자, 차수라는 것은 속성의 개수고
카디널리티라는 것은 투풀의 개수예요. 그럼 네모칸으로 그려보면 몇 행 몇 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3행 3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속성의 개수는 3이고, 네. 투풀의 개수는 3이고. 이렇게 된다 그거죠. 이런 테이블과 또 그 옆에는 이제 또 다른 테이블은 4행 4열이죠. 네. 속성이 4개가 되고, 예. 투풀도 4개가 되네요. 그죠? 네. 속성의 개수가 4개, 투풀의 개수가 4개가 된다 그죠. 이거를 뭐 했느냐? 카디션 곱하기를 했다 그거죠. 곱하기를 하게 되면, 예. 여기서 속성의 개수는 어떠세요? 몇 개로 늘어나요? 그죠? 3개, 4개가 이렇게 덧해져서 7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데이터 개수니까 이거랑 연결된 거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또 이거랑 연결된 거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고, 이거랑 연결된 거 또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곱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3 곱하기 4. 그래서 12줄, 12행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더한 결과, 그죠? 7개가 생기는 것이고, 네, 행은 2개를 곱한 3 곱하기 4, 12개가 생기겠다. 되겠죠? 자, 이제 자료구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료구조의 1번을 보면은 이제 순회법이 나오는데요. 이진트리에서 한 순회법입니다. 네, 31쪽, 요약지 31쪽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리픽스, 인픽스, 포스트픽스, 네,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면 되죠. 프리픽스는 어떤 순서냐면 연산자, 데이터 순서. 인픽스는 네, 데이터, 네, 연산자, 데이터 순서. 포스트픽스는 데이터, 연산자.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을 많이 한 거죠.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여러분이 프리픽스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다. 이거를 포스트픽스로 바꾸시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프리픽스를 인픽스로 바꾸고 그걸 포스트픽스로 바꾸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거를 바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죠. 또는 이걸 이렇게 바로 바꾸죠. 인픽스 거치지 않고 이제 그 방법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위순회, 그러니까 프리픽스 방식으로 운행한 결과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방식이다 그랬어요? 프리픽스 방식이다 그죠. 그럼 프리픽스는 어떠세요? 연산자가 앞에 나오는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연산자 데이터를 만족하는 데를 자기가 네모를 쳐봐요. 그럼 어디예요? 앞에서부터 연산자 데이터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를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표현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A, B 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바꿔버리면 되는 죠. 자, 그래서 이걸 통째로 데이터로 보세요. 연산자, 데이터, 연산자. 그 다음 거는 바로 여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바꾸면 어떠세요? CD 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의 데이터로 봐요. 그러면 연산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연산자 데이터가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는, 이게 이제 하나의 통째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 연산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의 데이터고, 그 다음 데이터가 있고, 연산자를 뒤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것도 통째로 보는 거예요. 연산자, 데이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째로 보는 거죠. 이렇게 통째로 봐가지고, 자, 이거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들어왔죠? 여기 데이터 들어왔죠?
마지막 연산자를 뒤로 빼면 되는 거죠. 빼기. 네. 이렇게 하면 프리픽스 방식을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바로 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그거죠.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싫어요. 있는 게 시간이에요. 하는 학생은 이렇게 해요. 프리픽스를 다시 인픽스로 바꾸고 다시 포스트픽스로 바꾸고. 네, 이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이제 자주 하면 될 겁니다. 다 이제 메모 끝난 학생은 그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점점 공부를 다 열심히 해가보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그렇게 2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죠. 중위법을 보여주고 후위법으로 바꾸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1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세요. 자, 이거를 이제 후위법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랬으니까 후위법은 어떠세요? 연산자를 뒤로 빼준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산술 연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뭐예요? 그죠? 가로죠. 가로를 항상 먼저 하고 네, 그 다음 뭐예요?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나 나누기. 곱하기나 나누기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앞에서부터죠. 네. 그 다음에는 더하기 빼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연산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그죠. 가로 안에 있는 C 나누기 5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프리픽스니까 후위법이니까 이거를 해당되는 가로 뒤로 뺀다 그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해당되는 가로 뒤로 빼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뒤로 빼는 거죠. 어쨌든 뒤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더하기로 나눠졌으니까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걸 제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자, 이쪽 가로에서는 이제 뭐가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선이죠. 앞에서부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걸 뒤로 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나누기가 있어요. 네,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를 뒤로 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가로니까 얘를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째로 가로 해서 네, 더하기를 이제 뒤로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A 나가버렸고 B가 되는 거죠. 나갔고 C가 되는 거고 나갔고 5가 되는 거고 슬래시 들어왔죠. 여기 빼기 들어오죠. 여기 곱하기 들어오죠. 여기 D가 남았죠. 네, 그 다음에 8 남았죠. 2 남았죠? 네, 여기에 곱하기 들어오죠. 나갔고 5 들어오죠? 네, 나누기 들어오고 여기에 더하기 들어오고 여기에 빼기예요. 네. 네, 빼기 들어오고 여기에 더하기 들어오고 이렇게요. 네, 그래서 2번과 같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 네, 전위법으로 이미 표현된 거네요. 전위법으로 표현된 거를 후위법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거듭 제곱입니다. 화살표는 거듭 제곱을 의미합니다.
프리픽스니까 연산자, 데이터가 있는 걸 찾아서 네, 가로로 묶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연산자, 데이터면 지금 여기가 제일 먼저 만족을 하군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다시 안 써도요. 이거를 맨 뒤로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BC가 되겠군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거는요. 네. 자, 연산자, 데이터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가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얘를 데이터 통째로 봅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네. 이제 얘를 데이터 통째로 보는 거죠. 연산자, 데이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A, B, C 이거에다가 뒤로 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산자,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네, 2 더하기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되겠죠? 자, 정리됐으면은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스택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스택을 이용한 후입법으로 표기된 거를 탑 푸시 연산 한자 두 개의 피 연산자 표현하는 이진 연산자이다. 올바르게 나열하시오 그랬죠? 탑에.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요약지 31쪽을 한번 보세요. 참조. 자, 거기서 이제 스택을 보여준대. 스택을 이용한 후이식의 연산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A에다 3을 넣고 B에다 4를 넣고 C에다 2를 넣었을 때의 연산을 한번 보세요. 자, 3 들어왔죠. 네. 왜 3이 들어왔죠? 후이법으로 먼저 바꾼 거죠. 이렇게요. 후이법으로 바꾼 거를 네. 그래서 A, B, C 빼기 별이라 보여지죠.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 집어넣고 그 다음 빼기란 말이에요. 빼기 자체는 푸시가 되지 않습니다. 연산된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색칠해 준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거기에 이제 뭐가 보여줬냐면 A, B, C 마이너스 별 이렇게 보여줬다 그거죠. 이게 스택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A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A 들어온 상태에서 B 들어왔죠. 네. 그 다음 A 들어온 상태에서 B 들어온 상태에서 C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자료 두 개를 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연산된 결과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B-C한 결과가 들어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들어와요. 곱하기가 들어오면 곱하기 자체가 스택에 들어가진 않고 자료 두 개를 빼가지고 연산된 결과를 집어넣게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A 곱하기 B-C한 결과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스택 구조에다가 자,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게 돼요? 4가 들어오죠. 4 들어왔어요. 네. 탑이죠. 탑은 맨 꼭대기 데이터니까 4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4가 들어온 상태에서 5가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는 연산자 더하기잖아요. 더하기는 들어오진 않고 자료 두 개를 빼가지고 계산해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9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는 2가 들어와야 돼요. 2. 9가 있는데 2가 들어온 거죠. 네. 그 다음에는 9가 있고 2가 있는데 3이 들어온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가 들어오니까 연산자 두 개를 빼서 곱한 결과 6이 들어온다 그거죠. 그 다음에 빼기가 있네요. 빼기도 어때요? 네, 두 개의 데이터를 꺼내서 빼기한 결과 3이 들어오겠군요. 탑만 표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순서대로
예, 표시를 하시오라는 거죠. 이렇게. 네. 네, 4, 5, 9, 2, 3, 6, 3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됐죠? 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